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34강dig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221페이지에 있는 리턴 부분부터 227페이지까지 있는 확인 문제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리턴이 잘 기억나지 않으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턴 키워드를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키워드는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로 너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키워드입니다.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내부에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A와 그리고 B, C, D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언한 펑션 함수를 호출해주고 저장을 한 뒤에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A, B, C, D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턴 키워드를 A와 B 뒤에다가 넣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이 A, B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를 실행하는 도중에 리턴 키워드를 만났기 때문에 너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이 아래 부분은 실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턴 키워드는 이거 들고 돌아가라는 형태로 어떠한 것을 들고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리턴 키워드 뒤에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펑션 함수의 결과값을 출력해보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처럼 A, B 그리고 100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결과값을 리턴된 값이라고 해서 리턴 값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리턴을 하게 되면 무엇을 리턴하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 A, B, none이라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none은 파이썬에서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함수의 리턴 값이 없다는 의미로 출력된 것인데요. 이전에 딕셔너리에서 get이라는 함수를 배울 때 간단하게 짚었던 값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함수의 매개 변수와 리턴 값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함수에서 어떠한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에 여러가지 처리를 한 뒤 이 변수를 리턴해주는 형태입니다. 책의 2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범위 내부의 정수를 모두 더하는 sumAll이라는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함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All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일단 선언을 하도록 하겠고요. 매개 변수와 start, end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start부터 end까지 있는 모든 정수를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충 sumAll을 하고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하면 5050을 출력하면 될 것이고요. sumAll을 한 다음에 50부터 100까지 더하라 그러면 또 이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를 리턴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수를 무엇으로 초기할까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덧셈을 할 것이므로 덧셈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초기 값으로 0을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에다가 0을 더해도 0이 되고 100에다가도 0을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0이 덧셈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초기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냥 반복문을 한번 돌려주도록 하겠는데요. for in range를 해서 start부터 end까지 end를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end 플러스 1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변수에다가 i를 더해주기만 하면 sumAll 함수의 구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녀석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상태로 코드를 저장을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5050과 3825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를 그냥 이 정도로 구현을 하실 수 있으시면 이번 절의 내용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기본 매개 변수와 키워드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서 예제를 확장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그건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곧바로 확인 문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 문제 1번인데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파이썬 함수로 만들어 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렇게 fx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걸 함수라고 배우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한 형태로 fx 만들고
return으로 x를 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아래쪽에 2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요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로 f를 구현을 하고 최종적으로 print f10을 해주는 녀석인데요.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1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2x라고 바로 적는다고 곱셈이 되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f1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요걸 복사를 해서 f2라는 녀석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f2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x 2번 곱해주셔도 되고 제곱을 해주셔도 됩니다. 곱하기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는 또 곱셈 기호를 쓰고 조금 쉽게 볼 수 있게 괄호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러한 수학적인 함수, 몇 번을 실행해도 항상 결과가 같게 나오는 함수, 어떠한 상황에도 종속을 받지 않아서 영향을 받지 않는 함수를 순수함수, 퓨어 펑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프로그래밍에서 과연 순수하다라는 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족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어서 확인 문제 2번인데요. 다음 빈칸을 채워서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들을 모두 곱해서 리턴하는 가변 매개 변수 함수를 만들어 보라고 되어 있네요. 함수의 기본 형태도 줬는데요. 머리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 별을 입력을 해서 values를 넣으니까 요게 가변 매개 변수 되겠습니다. 이어서 5, 7, 9, 10을 곱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일단 저 기본 형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s를 넣고 프린트를 사용해서 뭐를 실행하게 되는데 5, 7, 9, 10 해서 4개를 곱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어떠한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변수를 리턴하는 형태로 코드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는 덧셈에 영향을 주지 않는 0을 초기값으로 잡았지만 곱셈 같은 경우에는 곱셈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은 1이기 때문에 1을 초기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for를 사용을 해서 저 values의 반복을 돌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변수에다가 그냥 곱하기 equal을 사용해서 i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3150을 출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함수를 만드실 수 있으시면 이번 절의 내용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